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 맥코넬에 대하여 그가 작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게 생겼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자기의 지지를 얻어서 승리하였다고 하면서 상대방인 민주당 상원 후보는 그때 당시에 8천만 불의 선거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선된 것이 90% 이상이 확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직접 테네시까지 날아가서 미치 맥코넬을 지지하였고 그를 당선시켰다고 자기 자화자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치 맥코넬은 자기 자리 보존에만 연연을 하며 자기 임기 연장에만 관심 있는 인간으로 절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아니므로 공화당에서는 미치 맥코넬보다도 더욱더 국가를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는 인재들이 많으므로 이 차제에 미치 맥코넬을 내보내고 다른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좌충 우돌 막 쥐어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속이 시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버스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웨슬라고의 리오그란데 밸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는 트럼프 국경의 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기자회견 장소에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운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예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자이든이 누군지 아시죠? 졸리는 바이든. 자이든의 남북국경 상태와 선거 무결성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미국은 국가가 병들이는 상태입니다 하고 선거도 아프고 국경도 아픈데 이것은 치유를 해야 하는데 치유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 국경을 통하여 불법 월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약 20만 내지 25만 명의 내슈빌 사이즈의 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들어오면 일단 CBP 국경 수비대에서 미국 어디든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습니다. 쿠폰을 받아서 버스라든가 철도를 이용하여 미국 전역으로 내륙 깊숙한 곳으로 지금 이주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이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곳곳에 박아놓고 그들을 통하여 불법 선거를 저지른다고 하면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뉴스맥스의 에메랄드 로빈슨과의 대담에서 자기는 이렇게 매일 싸우는 것이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은 이 미국을 위하여 자기가 해야 될 일이므로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반동별에 대하여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밀리 합동참모 의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급진 좌파에게 눈도장을 받아서 자기 직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절박한 계략에 능한 그는 바이든과 좌편향 미디어 등의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CRT 급진인종주의를 옹호하였습니다. 따라서 밀리 장군은 사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와 성조기를 부정하는 좌파로부터 우리 군대를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인은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수호가 우선인데 자기 직위와 자리 보존을 위하여 변절하는 이런 군인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른 성명을 발표하였죠. 자, 뉴욕 주지사 쿠오모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주 검찰에 의하여 쿠오모 주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비드가 시작됐을 때 많은 양로원의 사람들을 격리하여 다량의 살상을 하였고 두 번째는 그 시신들을 몇 천구를 지금도 냉동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그 와중에 자기 친척과 자기 측근들은 특별 코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개인 비행기까지 띄웠던 사실이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에다가 또한 의도적인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민주당 출신의 뉴욕주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쿠오모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지금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동생은 CNN의 쿠오모고 형은 뉴욕주의 쿠오모인데 두 쿠오모가 미국 동부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민주당을 끼지 않고 이렇게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때는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식의 토사구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88세를 일기로 오늘 사망을 하였습니다. 포드 대통령 때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을 하였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 때도 국방부 장관을 재역임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역임할 때는 중동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였던 분으로 사망 소식을 접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격리된 생활을 1년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인 접촉이 없어지므로 인간들 간에 일반적으로 성행하였던 일반 감염이 가능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하였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바이러스를 접하고 우리의 생체가 거기에 반응을 하여 생체 면역을 길러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 면역 체계가 완전히 거의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므로 일반 관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미국에도 대깨문과 비슷한 대깨자가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자이든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ACLU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이죠. 그런데 얘들이 이번에는 최근에 행보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문제를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이들이 단체로 지금 연방정부에다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 정책에 있어서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조 바이든에 대하여 지금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절대 지지층, 즉 콘크리트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고소를 다 했겠습니까? 참 잘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를 제소하였습니다. 그 사연을 살펴보면 FTC의 지금 디렉터로 있는 리나 칸이 그간에 독점 금지 및 아마존에 대한 광범위한 책들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마존의 독점에 대한 횡포와 그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쭉 저술을 한 책을 발간을 하여 왔는데 이번에 FTC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나 칸이 아마존이 최근에 인수한 MGM의 인수 사건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85억 달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마존이 여기에 겁을 먹고 리나 칸이 위원장으로는 FTC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독점 금지와는 관계가 없이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하면서 반대 제소를 오늘 하고 나선 것입니다. 리나 칸은 조 바이든이 임명한 연방거래위원장입니다. 자, 아마존이 그간에 충분히 할 일을 다 하였으니까 역할 마감인가요? 아마존에 지금 철퇴를 내리기 위하여 MGM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절로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버락 오바마가 오늘 CNN과의 대담에서 미국의 지금 공화당원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료약도 없습니다 하고 빈정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당신이 득표하였던 것보다도 700만 표를 더 받은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그렇게 바보들만 모여있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은 태산 같은데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으시죠? 미국 서북부를 강타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오레곤주에서 발표에 따르면 63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 개의 카운티에서 45명이 사망하였는데 대부분의 노약자들로 선풍기가 없는 집이라든가 또는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잠자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히스트로크, 일사병보다는 고체온증으로 사망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하이퍼설미아가 주된 원인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서북부를 강타하고 있는 이 폭염은 화씨 약 115도를 평균으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소 때 기온이 높아봤자 7, 80도였던 이 서북부가 이렇게 갑자기 115도, 체온보다도 약 10도가 높습니다. 한 45, 6도가 되는데 섭씨로 여기까지 올라가자 평소 때 그렇게 선선했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선풍기와 에어컨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후변화를 유도하는 어떤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말살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전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이론적이나 또는 피상적으로 듣기만 하였던 문화 말살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아이오와주 페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은 바로 더치 리폼드 처치, 즉 네덜란드 출신의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총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50대 중반의 한 여인이 자기는 성 정체성이 남성이라고 하면서 상의를 완전 탈의를 하고 반바지만 입고 남자의 라크룸을 들락날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 라크룸을 관장하는 아쿠아틱 센터의 매니저가 하는 말은 이 여인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자기가 주장하는 젠더성이 앞선다고 하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니만큼 본인이 남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남성 라크룸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말문을 흐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교환하여 방문하면서 들락날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와 주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생물학적인 성 대신에 젠더 성 정체성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일종의 성적인 학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